네, 닭고기는 많이 커. 그래, 닭고기 먹으면 되죠. 구미에서 교촌치킨 시작된다는데. 구미예요, 그게? 그렇다는데. 대구 쪽 아닌가? 구미가 대구 가까워. 가깝긴 하죠. 구미에 저 자라탕 유명한 데 있었는데, 못 가셨네 거기. 다음에 가야지.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이 거기 있죠. 구미. 박정희 대통령. 그러네. 그래 구미시장인가 그분이 왜 예전에 무슨 전국체전 같은 거 할 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큰 차에다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엄청 크게 실어갖고 전국체전 할 때 행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들도 또 준비를 좀 해주셨을 텐데 예, 미국 소식부터 한번 갈까요? 이게 뭐 지수만 살펴보면은 뭐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조금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6%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0.36%, S&P 500은 0.08%가 올랐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뭐 지수 자체로는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너만 가니 정도의 이야기고 네. 이게 뭐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수는 그냥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라 보니까 개별 주식별로들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장중에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등 굳히기에 이제. 애플도 뭐 많이 올라왔다 내렸다 가지고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데 3조 달러. 예, 코스피가 한 2,000조 좀 되거든요. 저 3,800조네. 3,900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한 400조 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다 사고. 합쳐도 뭐 또 한참 남네요 돈이. 장외 시장도 다 살 수 있겠네. 뭐 장외시장은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될 거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나라 모든 그 상장사들 다 합쳐도 한 회사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창업자이자 그 기업을 세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있잖아. 무슨 빌 재단 게이츠는? 재단 세워갖고. 그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업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막 기업 끌어안고서 맨날 뭐 상속한다고 욕 먹지 말고 그러니까. 좀 좋은 일 하면서 명예롭게 어? 그런 것들도 참 부럽기도 근데 하네요. 동시에 또 그렇게 써도 좋은 일 써도 본인 재산은 더 불었을 걸. 주가가 올라서. 얼마 좋아. 그분은 본인 자산 이자만 쓰더라도 다 못 쓸 겁니다. 얼마나 좋냔 말이야. 야. 됐습니다. 예, 그 넷플릭스가 그 4분기 어제 우리 넷플릭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WWE 그 예. 10년 독점권. 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매출과 가입자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다 했고 10% 넘게 올랐어요. 예. 그게 있었고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요즘에 주가가 별로 좀 안 좋거든요. 테슬라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저는 제일 의외였던 게 이번에 테슬라 실적 나온 거 중에 영업이익률이 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 나왔었거든요. 현차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는 그 팔이면?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현차 무시하세요? 10% 넘어요? 현차가 3분기에 9.3% 나왔었어요. 오. 근데 주가 왜 이래?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는 사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과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안 했었습니다. 비교 안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공정 기술이라든지 뭐 이제 자동차와 관련한 뭐 SDV 관련한 거라든지 이게 테슬라가 사실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그래갖고 이익률을 비교를 안 했었는데 그래갖고 뭐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뭐 두 자리가 좀 힘들다라는 게 정설이었고 테슬라는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 나오는 거는 일반 자동차 회사로 보기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률 나온 게 뭐 좀 굉장히 좀 낮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의외였습니다. 네. 저는 뭐 테슬라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는 현재도 이제 기존에 있는 레가시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참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중국이 또 부양책을 했습니다. 늦었어? 예? 늦었다고. 뭐, 작년에 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예. 계속 뒷북 치지. 예.
제가 그 얘기했죠. 네. 애 공부 좀 하려 그러는데 이미 글렀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 전에도 증시 안정위해 가지고 거의 한 370조, 80조 정도 되는 기금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급 준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한공성 중국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1조 위안 약 180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준율이 10.5%에서 10%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급 준비율은 중국 은행들이 그 인민은행에다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현금 비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현금을 넣는 거를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중에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내린 거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이제 4개월 만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 농업이라든지 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재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줄 때 하는 뭐 그 신용대출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대출을 할 때 금리를 낮춰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 중국은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가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여전히 제로 금리를 하고 있고 참 이 동아시아 3국이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의 대표 지수인 뭐 CSI 그 300 지수 같은 경우도 뭐 5년 사이 최저치, 뭐 항생 지수는 뭐 십몇 년 만에 최저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분기에는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 금리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난 22일에 LPR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싶어요. 제가 뒷북이라는 거예요. 어? 안 되니까 또 폭 나가니까 부랴부랴 막 네. 하는 게 보면 그래서 나는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시진핑 3기가 다 만든 결과물이야. 시진핑 3선 때문에 중국은 안 네. 된다. 네. 그러게요. 그때 100번 이후에 얘기했나? 뭐가 잘 안. 뭐 네. 3선이 안 돼. 네. 아디다스도 안 되죠. 3선 때문에. 안 팔리지. 그러니까 22일에 금리 동결했다가 네. 뭐 그 이틀 지나고서 24일에 뭐 370조 증시 안정기금 조성한다 그러고 이제 와서 지준율을 낮춘다 그러고 이게 아니 뭐 이게 텀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중국 특유의 또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주가 그 지수 선물 공매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공매도 제한? 예, 중국이. 제한이다. 예. 아.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인도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홍콩을 추월하면서 세계 네 번째 큰 증시가 됐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34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라는 게 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네. 뭘 몰라요. 중국하고 편매건 데는 꼬라박고 있고 미국하고 편매건 데는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구만. 그럼 한국이 중국이랑 편 먹은 겁니까? 에? 코스피 요새 안 중국하고 좋잖아요. 편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편이 먹어져 있는 거지 구조적으로. 네, 발언 조심조심합니다. 예, 한번 도발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너무 안 가니까 네. 좀 아쉬워서 네. 우리는 그렇게 중국이랑 편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린 편 먹었다기보다는 엮였지. 엮인 거지. 예. 아, 엮였어. 엮였지. 예. 얼마 팔았다고? 삼성 현대차 그 충칭 공장 다 엮인 거야. 원래 6천억에 팔라 그래 6,800억에 내놨는데 4천억에 팔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네. 삼성바이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예쁘다는 표현이 많다 적다라는 느낌보다 예쁘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뭐 매출을 뭐 1조 원 돌파했고 뭐 매출이 3조 한 7천억 되고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되는데 영업이 1조 돌파했어요, 그래? 1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부분 언론에서는 영업이익 1조 돌파한 거에다가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만든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요렇게 예쁜 실적이 있나 이렇게 영업이익이 5천억 하다가 좋네. 9,800억 하다가 좋아. 1조 1,000억을 해요. 아, 좋아. 저렇게만 되면은
그리고 매출이 1조 5천억 하다 3조 하다 3조 7천억.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따박따박 성장하는 경우를 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런 실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바이오 실적을 가지고 쌈바는 왔어요. 전혀 중국에 엮인 게 없잖아. 삼바가 뭐 중국 안 가실 생각이세요? 못 가. 포기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이 표 다시 보여주시면 격차가 엄청 크죠. 예. 매출과 이익의 격차. 네? 저기 근데- 뭐 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요 차이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뭐가 격차가 커요, 저게? 격차가 좁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41%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매출 나온 거에 그러니까 100원 팔면 한 40원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0은 이익률이 아닌 것 같은데 3조 6천억인데 1조 1천이면 저게 영업이익률이 한 20몇 프로 아니? 27, 8%? 그런가요? 네, 40몇 프로는 안 나오겠지. 뭐 제가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저 정도면 엄청 높은 거야.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바이오라는 회사가 그 바이오 파운드리잖아요. 바이오 의약품 파운드리 이제 제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MO 회사인데 이게 제조는 보통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제조만 하는 거는. 네. 근데 여기서 이익률이 거의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게 바이오 업계 평균 이익률이 거의 한 10%대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중국의 로시바이오, 우시바이오 이런 데가 글로벌 탑 레벨의 CMO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익률이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60만 리터로 삼성바이오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산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 CMO, CDMO 시장에서 선두가 돼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해 화이자, 노바티스 같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면서 수주 기준으로 그 3조 5천억을 좀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 4분기가 영업이익률이 40%좀 나왔네요. 분기. 분기. 그리고 제가 이 표는 연간이군요. 연간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좀 숫자를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뭐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률도 괜찮고 생산 캐파도 글로벌 1위인데다가 여기에 수주도 엄청 많이 쌓여 있다. 이게 참 좋은 실적이에요. 물론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주식이 뭐 싸다 비싸다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글로벌 그 탑 한 20개 제약사 중에 14곳을 또 고객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좀 오늘 앞으로는 뭐 여기에 뭐 오늘 이번에 장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른바 피크아웃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게 실어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체, 딱 가서 암 물질만 공격하는 그거 있잖아요. ADC라고 불리는 네. 항체 약물 접합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좀 뜨고 있는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ADC 생산 공장을 또 가동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삼성바이오가 막 엄청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을 보실 때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매출도 괜찮고 이익 성장률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데들과의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탑 레벨에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와서 주문도 좀 하고, 그리고 좀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삼성바이오 실적에 대해서 좀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저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이제 뭐 저 조단위 이익이 나잖아요. 예. 그럼 저것도 이제 뭐 재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삼성같이 그 캐시도 많고 저런 역량이 있는 기업이 우리는 왜 오리지널 그 신약 있잖아요. 제발. 그 예를 들면 뭐 스위스나 뭐 프랑스 이런 데들도 신약 개발하는 로시라든지 이런 거 뭐 엄청나게 그 뭐죠? 저 스웨덴 그 론자? 이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노바티스? 비만 치료제 그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덴마크. 예, 예. 야, 그런 회사 하나 나오면 우리나라도 그죠?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TSMC처럼 그걸만 전문적으로 잘해도 뭐 그것도 괜찮죠. TSMC도 뭐 전 세계적인
또 1위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둘 다 하면 다 좋죠. 뭐 신약도 잘하면 좋고 파운드리도 잘하면 좋은데, 근데 삼성바이오에는 에피스가 있죠. 바이오 에피스. 거기가 네.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 한 7종 정도 판매하고 있고, 휴미라 같은 경우도 그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데 그것도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신약 개발과의 아쉬움보다 뭐 이 얘기 굳이 뭐 이런 얘기 굳이 넣어서 좋지냐 하실 건데, 내일 삼성바이오 그 판결 나와요. 결심 공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약이냐 네. CDMO냐 뭐 그걸 떠나서 거버넌스. 네. 아, 그리고 신약은 무엇보다도 그 기초학문이 매우 중요하다. 정프로는 또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있습니다. 기초학문이 많이 모자라요.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너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신약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보고 한 50년 보고 하자죠. 로슈, 노바티스가 다 스위스 건데 네. 스위스가 언제부터 뭐 기초학문이 뭐 그런 나라였나? 원래 그 양치고 소치고 그러는 나라인데. 예, 세 알프스의 번째 소녀 하이디 아니야? 세 번째 뉴스는 네. 기초학문이 잘 안 클 거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획 기사인데 아하. 아침에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생들이 잘못하면 소년원을 가죠. 아 대학생이 잘못하면 어디에 가죠? 형무소 가겠지. 대학원 가요 대학원. 대학원 가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 지원에는 석박사가 없고 공대생도 해외로 가고 아. 있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기획 기사인데, 네. 서울대 인문대학의 27개 학과 중에 7개 학과에서 석사나 박사 지원자가 한 명도 뽑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아 지원자가 없다고요? 예, 아예 없다고요. 아예. 서울대도 지금 석사과정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2024학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교 소속의 도거 동문학과와 노어 노문학과는 석사과정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아예 제로고요. 인문대학교 그 중어 중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아시아언어 문명과, 인지과도 박사과정 지원자가 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문대학교에는 그 석사 박사가 아예 제로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이공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매년 1만 명 넘는 대학원생들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학교를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그 대학원 공동화 현상은 되게 그 서울의 주요 대학교들이 다 비슷한 형국인데, 그러니까 서울대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대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얼마나 더 심하겠냐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일반 대학원 충원율은 91%로 모두 미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가기는 되게 어려운데, 대학생들이 서울 대학원 가는 건 그냥 지원만 해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대학원 충원율이 100.9%였는데 지금은 91%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스카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2013학년도에 98%였던 신입생 충족률이 2023학년도엔 9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미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좀 이래저래 고민해 보면 너무나 이유는 많아요. 일단 학위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뭐 대학 학위를 받으면 보통 이게 연구직이나 교수로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지방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교수 자리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교수로 임용이 되더라도 거의 대학 교수님들의 연봉이 대기업 한 과장보다는 좀 많으니까 한 차장급? 아니에요. 차장급도 안 되나요? 아유 무슨 말 대기업 훨씬 적죠. 그 서울 수도권에 부교수급이 8천만 원 정도 돼요. 전임 강사 그 미치고 제 친구 얘기 하지 말랬지. 그 저기 정교수고 학장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한 1억 정도 돼서 사교육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교수들끼리 또 짬짬이 또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이사 그래서 짬짬이 하는 걸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교수가 되기도 힘들지만 돼도 되게 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수로 안 가시는 분들은 보통 연구원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R&D 예산 얘기 좀 한참 했었잖아요. 근데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이 뭔지를 좀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연구개발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지라고 할 때 이게 보통 그 석박사들의 어떤 임금이죠. 네. R&D 예산이라는 게 거기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석사 박사의 그 연구원 있잖아요. 이제 그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일하는 것도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박사 연구원도 뭐 월에서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과제를 계속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연봉 임금이기 때문에 대학원 뭐 제가 대학생 잘못하면 대학원 간다라는 게 참 우스갯소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뭐 우리나라 국내 대학원은 외국인 유학생들로 근근히 좀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 인재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석박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아까 김프로님이 뭐 30년 얘기하셨는데 이게 여기가 무너지면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뉴스가 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왔네요. 7조 7,303억 원이 영업 손실입니다. 지난해. 그래서 매출액은 32조 7,657억 원. 저기 중에 이게 4분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4분기. 네. 4분기는 작년 저게 아니라. 4분기가 중요하죠. 당연하죠. 네, 4분기. 뭐 속보 떠서 뭐 하나 해보려 그랬구나. 4분기 따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여튼 야, 근데 대학원 그거는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세밀한 그 모든 과에 네. 석박이 있어야 되냐?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모든 대학의 석박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 사실 그것도 참 문제거든 사실. 그냥 집중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 저 미국에 보면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학부 위주의 그 인문 그 교양 예.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고 또 안 알려 있지만 그런 학교가 굉장히 명문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대학이 다 유니버시티로 돼 있어가지고 패컬티 위주의 그 석박 과정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참 학제를 꼭 네. 그렇게 해야 되나?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정말 더 전문적인 그 가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교양을. 근데 그게 이제 AI 시대 또 우리 디지털 컨텐츠 저희만 해도 위스턴 칼리지에서 거의 석박 과정 해버리잖아요 저희가. 네? 중동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어떻게 석박 과정에서. 네. 나왔죠? 4분기 이거 맞나요? 11조 3,055억. 예상치가 10조 4,321억이었는데 그렇게 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고 영업이익도 예상치가 마이너스 1,115억인데 영업이익이 3,461억 나와서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같습니다. 서프라이즈. 예. 그리고 스위스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이랍니다. 전통적인 정밀공업 강국이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아는데 네. 하이디 얘기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내가 30년 50년 보자 그랬잖아. 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왜 갑자기 그렇게 가요? 우리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